5-4장 센스 있는 실무자는 수정 후 흔적을 남긴다. 어, 지금까지 도면을 수정을 했다면 누군가한테 그 도면을 넘겨주기 전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다고 눈에 띄게 표시를 해주면 아주 알아보기 편할 거예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걸 추천을 하죠. 그리고 남한테 줄 때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열었는데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표시할 때에는 눈에 띄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폴리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폴리선인데 두껍게 보이는 폴리선.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할 부분에 대충 사각형이나 뭘로 그려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놔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도면에 있는 객체인지 보조선인지 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린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통 통용되는 게 구루명 수정 기호 혹은 두꺼운 폴리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집어 넣어줘도 충분히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자,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면층을 새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자, 책에서는 수정된 부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은 그냥 알아보기 쉽게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되고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빨간색이 일반적으로 눈에 제일 잘 띄니까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게 데피니션 포인트 요 도면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 도면층은 치수를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치수에 딸려서 생성되는 도면층이에요. 새 도면에서도 치수를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이 도면층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도면층이 다른 거랑은 다른 점이 절대 출력이 되지 않아요. 도면층 설정해 보면 이 플롯 부분이 아예 불이 꺼져 있죠. 데피니션 포인트 여기에는 이게 원래는 플럭 안 되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아예 그게 아니라 불이 꺼져 있어요. 이 도면층은 치수에 사용되는 임시 도면층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출력되지 않아요.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요걸 잘 모르고 출력할 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요 도면층은 절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면층으로 뭔가를 그리면 주석이 되겠죠. 출력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을 여기로 이렇게 마킹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될 거예요. 다만 헷갈리시는 요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새 도면층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도면층 세팅을 해놨으면 이제 폴리선을 그리면 되는데 앞에 제가 폴리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죠. 거기에서 폴리선을 그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안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자, 그려준 다음에 클릭해서 특성 창에서 전역 폭에 100은 너무 얇네요. 500 정도 이렇게 두껍게 해서 표시를 줘도 충분하죠. 두께 줄 때에는 폴리선 선택하고 전역 폭에 특성 창에서 전역 폭에 여기에서 두께 값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폴리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선 요것만 하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편집하는 기능이 실행되죠. 거기에서 폭 옵션으로 두께를 입력을 해줘도 될 거예요. 기능을 끝내려면 여기 닫기 혹시 닫기가 있더라도 닫기가 아니라 엔터를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다 여기가 수정됐구나 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리선 그릴 때 한 가지 더 여기에 삽질 금지라고 해가지고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 폴리선으로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닫기 옵션을 쓴 거랑 닫기 옵션을 안 쓰고 마무리 진 거랑 이렇게 객체 스냅으로 끝낸 거랑은 폭을 주면 조금 달라요. 여기에 300폭을 준 거랑 여기에 300폭을 준 거랑 이렇게 끝에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는 선이 완벽히 닫혀 있는 선이기 때문에 끝에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반면에 여기는 폴리선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처음과 끝의 좌표점이 일치할 뿐이지 처음 점이랑 끝점이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닫기 옵션을 쓴 거랑 안 쓴 거랑 요렇게 끝에가 차이가 납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스트레치 쓸 때나 그럴 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요것만 해도 충분히 차이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닫기 옵션을 써도 요 점에다가 또 닫은 거기 때문에 닫기 옵션을 써도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자, 가급적이면 폴리션 쓸 때 닫기 옵션 쓰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간 거 수정을 못 하느냐,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폭 수정을 해도 수정이 되죠. 그리고 특성창에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름형 수정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이 구름형 수정 기호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더 깔끔하거든요. 자, 이쪽에서 요번에는 어디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굳이 여기다 표시를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구름형 수정 기호라는 거는 기능이 오토캐드 2016 버전에 기능이 좀 좋아져 가지고 직사각형 폴리곤 이런 옵션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기본 명령어를 입력하면 프리핸드로 입력이 돼요. 근데 사실 요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기는 해요. 그리고 편집 기능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훨씬 더 좋아졌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주요 기능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로 사용을 하려면 REVCLOUD 리비전 클라우드라 그래서 리브 클라우드예요. 단축 명령어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첫 번째로 해줄 게 호 길이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게 구름형으로 2016 이상 버전에선 직사각형이 기본 옵션이라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스케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 작죠. 그래서 그냥 REVCLOUD라고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하려 그러면 마치 직사각형처럼 보이게 나와요. 사실 확대를 해보면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이 각각의 호의 반지름이 너무 작아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때에는 먼저 호 길이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호 길이를 클릭을 해보고요. 기본이 0.5로 되어 있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마구리 처리 끝나는 부분이 문제가 항상 되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호가 항상 일정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랑 그쪽에는 약간 여유 치수를 줘야 이 친구가 끝에 딱 만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5로 일정하다면 절대 0.5 단위로만 그려지니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닫히게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호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대값은 최소값의 3배를 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주긴 주는데 이게 뭐 출력할 때 직접 사용하는 값이 아니라서 아주 정밀한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케일에 적당히 맞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책에서는 200에 500을 하고 있는데요. 200을 입력하고 6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그리듯이 그리면 리비전 클라우드가 그려집니다. A에 200에 700. 자, 그러면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죠. 자, 맥시멈 3배예요. 자, 괜히 안 된다고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200에 600, 3배까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급적이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죠. 이 친구의 두께가 좀 있으면 좋고요. 이 친구도 폴리선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폭으로 200을 수정을 해줘도 되고요. 선택한 다음에 자, 전역 폭에 여기에서 폭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호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폴리선에서 깔끔하고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쁘게 그리라고 리비전 클라우드에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호는 아까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에 가면 일반 스타일과 컬리그래피가 있는데 일반이 방금 그렸던 거고 컬리그래피라고 하면 두께가 변하는 요렇게 호로 이쁘장하게 그려줍니다. 요런 스타일이 있어요. 자, 2016 버전에서는 이런데 2016 이상 버전에서는 이런데 그 밑에 버전에서는 REV CLOUD라 그러면 사각형이 기본이 아니라 프리핸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려줘요. 최소 호로 그리는데 이게 커서가 빨라지면 이렇게 크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쯤에 근처에 이렇게 가져가면 자동으로 마주치게 그려주죠.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을 먼저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REV CLOUD 폴리선을 뭔가 그려주고 프리핸드 요 옵션이 아니라 원래 기본 옵션이 아니라 객체라는 걸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그게 폴리선으로 바뀌었어요. 방향 반전 예로 하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버전이 낮다. 그러면 프리핸드 말고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CLOUD 해서 객체 옵션으로 앞에 그린 거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버전이 2016 이상이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급적 스타일은 컬리그래피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 복습이랑 연습만이 살 길 한 번씩 진행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